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고처 2부 한국경제TV 와우넷 감은숙입니다. 비가 오는 토요일입니다. 무더웠던 날씨들도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계절이 지남에 따라서 아침 저녁으로 벌써 서늘해지는 그런 날씨인데요. 또 거기에 맞게 시장은 신고가 랠리를 연일 보이고 있습니다. 국고처 2부 감은숙과 함께 오늘은 특집 방송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신고점 주도 섹터 대분석 2부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저희가 문자 상담을 받고 있으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이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샵 8181번으로 상담 신청 주시는 분께는요. 10분께 커피 쿠폰을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화 상담은 070-4941-022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추첨을 통해서 상담을 주시는 분들께 피자 쿠폰을 보내드린다고 하니까는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신고가 주도 섹터 대분석 특집에 맞게 앞서 안내드린 것처럼 2부 시간에는 조선과 뷰티 섹터를 집중 상담해 보려고 합니다. 조선주 혹은 뷰티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셔서 상담 신청하시면 상담을 바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참여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댓글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빠짐없이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침 또 지금 이 시기가 조금 전에 일부에서는 제약 바이오였었는데요. 밖에서 제가 오다 보니까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주가가 최근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또 있으시겠지만 조선과 뷰티 또한 최근에 조선 기자재가 지난주까지 강세를 보였다가 잠시 주춤 쉬어가는 그림이어서 제가 무료 방송을 할 때 보면 조선 기자재 뷰티는 사실 하락이 조금 깊었기 때문에 질문하시는 분들이 좀 덜하세요. 그런데 조선 기자재는 굉장히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전화 주시면 제가 그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시청자를 위한 준비된 선물이 있습니다. 하단에 나가는 번호 02-3490-4504로 전화 주시게 되면요. 모닝 인사이드 리포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전까지만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또 멤버십 회원 제도가 생기면서 모닝 인사이드 리포트는 월요일 날만 우리 무료로 공개를 하게 됩니다. 무료로 받아보시게 되면 또 한 주간의 시장 흐름들과 그리고 오미주, 오늘의 미인주를 세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며칠 전에도 로보스타가 상한가를 갔었죠. 목요일 날이었습니다. 그날 오미주로 나갔던 종목이고 최근에 반도체 상승과 함께 오미주로도 테스, 심텍, 두산 테스나 원희가이패스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오미주로 제시가 됐었는데 여러분들 데일리 모닝 리포트 무료로 받는 거 신청하셔서 월요일 날 따끈한 주식 뉴스를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조선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조선주 이따가 이제 종목 상담을 하게 되면 제가 면밀하게 다 상담을 해드리겠는데요. 일단 삼성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원자력 LNG선 개발을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다시 한번 조선 업종들의 관심은 방산, 특수선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상선에서도 다수 수주의 파이프라인이 깔려 있기는 하지만 LNG, 벤처글로벌, 12척 등등을 통해서 지금 이 발주의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런 가운데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미 해군 MRO를 수행 중이고요. 서울대와 함께 미국 조선의 인재 육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파트너 조선사를 물색하면서 공동 건조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미국의 필리조선서 50억 불을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었고 필리조선서 외에 미국 추가 투자 가능성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업종들 이 전체적으로 유조선에 대한 하나오션도 11척 수주 발표를 했고요. 미국의 또 반스톨레프스법에 대한 우회 위한 행정명령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스가 트럼프의 마스가 잘 알고 계시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부각되면서 조선과 조선 기자재들이 같이 또 강세 그림을 보였었고요. 여기에 하나 더 우리가 좀 면밀히 본다면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미포의 합병 결정이 있었습니다. 사업 재편을 통한 의사결정 효율화와 또 신성장,
진출에 가속화를 붙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통합을 통해서 법인이 출범하면서 싱가포르에 투자 법인을 신설하게 되고요. 해외 산업 운영을 체계적으로 사업 확장을 그러니까 어찌됐건 지금 이 미국과의 마스가에 있어서 HD 현대가 한 발 앞서 나가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5년 전사 매출 37조 원 중에서 방산을 10조 원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선과 방산, 조선 기자재들이 지금 쉬어가는 그림이지만 시장은 돌고 돌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반도체가 움직인다고 제가 지난주 주말에 공개 특강을 무료 방송을 할 때 다들 공개 방송에서 반도체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막 얘기들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2023년도 에코프로 BM 같은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없으면 지금 이 시장에서 왠지 소외되고 바보가 되는 그런 느낌이었었는데요.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반도체를 언급했었고 8만 전자 얘기가 또 나오자마자 삼성전자는 8만 원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 그동안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조방원이 시장을 주도했다면 반도체는 굉장히 미비한 흐름이었었죠. 거북이 같은 횡보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끼가 한층 달리다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자 거북이가 돋보였던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움직이는, 그렇다고 반도체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또 로봇도 마찬가지죠.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로봇이 다시 갈까? 이제 끝난 건 아닌가. 왜냐하면 주변에 로봇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우려감을 가졌지만 결국은 지금 로보티즈, 로보스타 이런 종목들은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요. 또 대기업들과의 이슈들, 노란봉투법 등으로 인해서 액추에이터, 감속기 등이 움직이는 것처럼 시장은 돌고 돌게 돼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HD 현대중공업과 방산영양 그리고 HD 현대미포의 생산 설비의 시너지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조선업종들의 한층 또 좋은 그런 흐름들이 나올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또 하나 더 뷰티 쪽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불과 한 달 전까지만인가요? APR 또 달바글로벌 그다음에 뭐 파마리서치 또 여기에 보톡스라든지 필러 또 화장품 등등이 굉장히 또 시장에서 주도적인 그런 어떤 흐름을 보여주었었는데 최근에 지금 또 화장품이 조선보다 더 더디게 쉬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트렌드를 선호하는 K뷰티. 사실 K뷰티는 이제 글로벌 무대에서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글로벌 시장에서 낮은 인지도와 경쟁력으로 평가절하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몇 년 전쯤에 중국 수혜주들이 움직일 때에 중국 보따리상들이 한국에 오면 어땠어요? 아모레 퍼시픽 화장품들, 헤라, 설화수 그리고 밥통 이런 것들을 막 개를 들어서 와서 한 사람이 한꺼번에 사갖고 가서 거기서 판매를 하고 그랬었던 흐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는 레벨이 좀 높아졌습니다. 글로벌 플레이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프랑스를 제치고 미국의 또 인지도를 1위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 성공을 거두고 있는 브랜드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그 마케팅 전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SNS를 통해서 소비자와 접점을 빠르게 넓혀가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그래서 인스타그램의 어떤 팔로워라든지 유튜버들이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SNS를 통해서 직접적인 광고가 아닌 간접적인 광고를 통해서도 이렇게 전파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온라인에서 확보한 인지도를 오프라인 채널로 확장시켜서 해외 시장 진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홈쇼핑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최근에 메디큐브와 같은 세 자릿수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K뷰티의 단기 성장에 대한 의문은 사실상 이미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느냐라는 고민인데 이번 성장세가 단순한 유행과 짧은 어떤 패턴에 지나지 않고 앞으로 장기적인 성장 궤도에 오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한 단계 더 앞서서 K뷰티의 보톡스라든지 필러, 성형 이런 쪽들은 요즘 한스 바이오메드 같은 종목들 보세요. 가슴 성형 보형물
관련주인데 지금 이제 10월에 긴 연휴 동안 중국 관광객들의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뷰티에 대한 내용들, 해외 성장 모멘텀이 좋은 기업들에 주목을 해야 된다.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분명히 탑픽 종목이 있습니다. 이 탑픽 종목은 잠시 후 9시 제 공개 무료 방송에서 탑픽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또 업종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주도 어김없이 여러분을 위한 선물은 나가고 있습니다. 아래로 나가고 있는 번호 3490-4504로 전화 주시면 선물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데일리 모닝 리포트 매일 아침마다 요즘 넥스트골에서 너무 빨리 움직여서 제가 데일리 모닝 리포트를 조금 매번 한 8시 10분, 15분쯤 올려드리던 걸 30분 정도에 올려드리는데요. 하루 종일의 흐름, 그리고 이 종목들은 단기 매매 성향이 아닌 중기나 스윙 관점으로 펀더멘탈이 지속된 아까 말씀드렸던 심텍이라든지 테스 그리고 예전에도 APR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계속 꾸준히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게 되면 매주 월요일 날은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또 특별히 제 멤버십 회원들은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께 다가가는 이 데일리 모닝 퀵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시간에는 또 2부 만의 시그니처 시간이죠. 지난주에 상담해드렸던 종목들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특별히 제가 이 시간에는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그동안에 제가 요 몇 개월 동안 이 국고초 2부를 통해서 상담해드렸던 종목 중에서 일부러 뷰티와 조선만 한번 골라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대표적인 종목일 수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섹터만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종목만 얘기하지 않고 전체적인 섹터 얘기를 같이 할 테니까는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들으면서 또 내 종목이 나오는지 같이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APR입니다. 아무래도 APR 얼마 전에도 제가 어저께인가요? 이 APR의 오너가 대표가 나와서 APR에 대한 기업 공개 발표를 하는데 아마 그 질문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참 인상에 남았었는데 APR은 앞으로 그 다음 단계로 공략할 곳이 어디입니까? 공략은 어디를 할 겁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오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APR의 공략 대상은 전 세계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APR에서 판매되고 있는 메디큐브의 이 가정용 우리 이 뭐 피부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품이 제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몇십 초당 전 세계에서 몇 초당 한 개씩 팔린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사실 이 뷰티 관련주들이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제가 아까 그런 말씀드렸죠. 토끼와 거북이를 생각하자. 그런데 APR은요. 차트 한번 보시면 와 진짜 2025년 1월부터 8월 달까지 주가가 5만 원짜리. 저는 사실 이 종목을 신규 상장하고 액본하기 전부터 추천을 드렸었어요. 20만 원대에 추천드려서 40만 원대에 한번 팔고요. 액분하기 전에 이런 기업은 너무 좋은 기업이어서 무상증자 또는 액면 분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세요라고 매수하십시오라고 얘기하시고 얘기 드리고 2024년도 7월 달 정도였었죠. 그때 가격이 제 기억에 한 25만 원 요 정도 했었는데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액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APR이라는 종목은 1월부터 7월, 8월까지 토끼처럼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숨이 가쁘죠. 그리고 지수가 쉬어갈 때 같이 쉬었고 최근 지수가 오를 때 그동안 못 오른 반도체가 오르다 보니 얘는 횡보하고 있는데요. 이건 사실 조정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전문가인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인 뿐이죠. 얼마나 강합니까? 5만 원대에서 24만 5천 원까지 온 종목이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없이 20만 원대를 무너뜨리지 않고 간다는 건 그만큼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제 기억에 23만 4천 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70%를. 그래서 너무 매수 단가가 고점이시고 그리고 또 이 비중이 많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 줄여주시는 전략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매수가 위로 오면 비중을 좀 줄여주시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에 보니까
아닌가 8월 9월 11일 날 살짝 24만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수익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비중을 줄이셨든 안 줄이셨든 간에 APR을 지금 가지고 계신다면 그냥 저는 홀딩하시는 전략 드립니다. 아래로 20만 원대만 지지해주면 무조건 홀딩이고요. 개인적으로는 25만 원 이상 30만 원 이상까지도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서 이 기업의 실적을 믿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다행히도 지난주 금요일 날 어제 기관들의 수급이 유입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혁신적인 제품 진출로 인해서 시장 경쟁력도 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컨센서스 또한 이거 보세요. 지금 제 차트에서 요 영업이익률 막대 그래프 보시면 와, 2025년부터 성장률이 45도 각도입니다. 이런 기업이 사실 많지 않아요. 이런 부분을 믿으시면서 저는 조금 길게 갖고 가시고 오히려 신규로도 매수 가능한 그런 위치가 아닐까라는 그런 기대까지 가져보면서 영업이익률,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길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 네. 이 종목은 21,35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아마 이것도 상담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요. 똑같습니다. 마침 제가 또 오늘 맡은 이 섹터가 제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조선과 뷰티를 알려주셨는데 아마 이 조선과 뷰티가 이 국고처의 가장 국민 고충 처리반으로서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 요즘 조정이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그런 가장 개인들의 고민거리가 또 아닐까 싶은데 시장이 그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조선도 마찬가지죠. 10,000원짜리 종목, 10,000원도 안 되던 그런 종목이 지금 22,300원까지, 900원까지 올랐습니다. 21,350원이면 지난번에 8월 11일 날 고점을 찍었습니다. 비중은 지금 20% 정도밖에 안 되시니까 반 정도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중공업 한번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이 우리 조정은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있습니다. 제가 이 리뷰를 조금 길게 하려고 마음먹은 이유는 어차피 지금 제가 이 리뷰에서 고른 종목들이 조선과 뷰티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입니다. 가장 개인들이 또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일 수 있는데요. 조정은 기간 조정이 있고 가격 조정이 있습니다. 가격 조정은 고점에서 주가가 20일 이동평균선 또는 60일 이동평균선까지 내려오면서 가격이 하락하면서 21선과 만나는 주가가 하락하면서 만나는 게 가격 조정이고요. 기간 조정은 21선이 올라와서 지금 현재 주가가 위치해 있는 위치까지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 주가가 21선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그래서 옆으로 횡보하는 걸 우리는 기간 조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중에 어떤 게 더 강할까요? 나 스스로에게 한번 답을 해보시겠습니까? 정답은 기간 조정입니다. 왜냐? 가격 조정은 그만큼 싸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싸게 된 다음에 주가를 올리면 됩니다. 5만 원짜리 주식을 3만 원까지 내렸다가 3만 원에서 매수해서 주가를 올릴 수가 있는데 기간 조정은 5만 원짜리 종목을 4만 5천 원부터 5만 2천 원 정도의 평행선을 긋게 만들면서 그 사이에서 비싼 가격에서 이 가격을 뒷받침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눌러주고 아래서 막아주고 그래서 돈이 더 많이 자금이 핸들링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종들을 한번 쭉 보시면요. 이따가 제가 9시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오히려 조선 기자재들이 제외한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이런 종목들은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급등 랠리를 지난주, 지지난주 보였던 조선 기자재들은 가볍기 때문에 급등 이후에 가격 조정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래량을 한번 잘 보십시오. 절대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보다 아직은 살아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라인들,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이다. 그게 25,000원 정도 라인입니다. 그 구간만 잘 지켜준다면 충분히 25,000원까지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보시고 지금 현재 21,350원이면
보합이네요. 수수료 정도 나오는 가격인데요. 그 가격만 지지해 준다면 홀딩하시고 25,000원까지 보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이 바로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이 최근 얼마 전에 이제 지분 매각 이슈도 조금 있었고요. 그러면서 대주주의 지분 매각, 그래서 주가가 조금 하락했는데 이 종목도 한번 잘 보십시오. 아까 삼성중공업에 비해서 가격 조정은 먼저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오션은 다른 조선업종에 비해서 급등락이 좀 강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 HJ중공업의 역할을 하나오션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별주처럼 해줬는데 지금 이제 HJ중공업이 급등한 이후에 하나오션이 같이 약간 무게감 있는 조선업종으로 쏠려지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지금 자리 보면 오히려 매수하고 싶은 자리 아니세요? 차라리 저는요, 조선업종들은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이렇게 저점을 지지해주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자, 조선 보세요. 하나오션도 지금 수급 이렇게 딱 보시면 수급이 안 보이나요, 화면이? 자, 이렇게 보시면 제 얼굴 때문에 가려졌는데요. 보시면 기관들의 수급이 꾸준히 이렇게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리고 최근에 다시 유입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외인들의 비중이 줄어들었지만 다시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 외인들의 비중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용융자 물량도 굉장히 양호한 모습들이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조선업종들은 이 업종 순환매에서 분명히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긴 하다. 다만 눈높이를 낮추자. 그동안 토끼가 100m에서 80m까지 전력 질주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구간은 20m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눈높이를 낮추고 여태까지 100%, 200%의 급등을 했던 조선이라면 지금은 어느 정도 정고점까지의 반등을 확인하시면서 아래로는 10만 원 정도 잡아드릴게요. 10만 원 잡아드리고요. 위로는 13만 원까지 보시는 전략. 이 종목은 7만 6천 원에 매수하셨었거든요. 아마도 조금 시간이 된 거라서 12만 원대를 넘길 때 수익을 챙기셨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하튼 하나오션 보유하신 분들은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한국콜마입니다. 한국콜마. 화장품 중에서도 조금 안타까운 종목이 있고 덜 안타까운 종목이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이런 한국콜마 이런 종목들은 조금 더 안타까운 그런 종목이에요. 한국콜마는 제 기억에 10만 1,0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셔서 비중이 20% 정도 비중을 갖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장품 업종들을 대응을 하실 때 우리가 또 꼭 체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화장품 업종은 유통업종들과 브랜드사가 있습니다. 브랜드사는 APR, 아모레퍼시픽, 달바글로벌, LG생활건강, 클리오 같은 종목이 브랜드죠.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브랜드사입니다. 그리고 ODM 업체나 유통업체들은 코스맥스,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CNC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들이 ODM이죠. 그러니까 만들어주는 이름을 이제 이름은 다른 이름을 쓰더라도 그리고 유통업체가 바로 실리콘투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정리해야 될 부분은 브랜드사와 유통업체와 ODM 업체로 구분을 할 때에 이 중에서 탑픽은 어딜까요? 제 이름을 걸고 하는 거죠. 브랜드사입니다. 예. 아무래도 가문숙 전문가가 브랜드를 갖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 이 제 이름을 이 짝퉁으로 써서 하는 이 예전 카카오톡 같은 그런 사기꾼들은 어디 판을 치겠어요. 물론 거기다 비교할 건 아니지만 화장품을 보실 때는 브랜드사가 1등이고 그리고 ODM과 유통 쪽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브랜드사의 성장에 힘입어서 ODM과 유통도 같이 성장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ODM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난번에 또 하락폭이 컸던 그런 흐름이고요.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었죠. 기대감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많이 상승했던 거에 따르는 차익 실현 물량이기도 했고요. 10만 1,000원의 20% 비중이었었는데 그때 상담을 드리고 나서 계속 연이어 주가가 하락했던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매도를 안 하셨다면 지금은 일단은 홀딩을 하십시오. 화장품이 이 다음 주 중국에 대한 그러니까 10월 달 중국 이슈도 있고 해서 온라인 매출도 늘어날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이런 ODM 업체들도 실적 성장은 나올 수 있습니다. 아래로 손절가는
7만 3천 원 잡아주시고요. 반등 국면에서는 1차 목표가 9만 원, 그리고 9만 원을 돌파한다라면 10만 원 정도까지 보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종목입니다. 화장품 하면 이 종목을 빼놓을 수가 없죠. 바로 달바글로벌입니다. 참 좋은 종목인데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달바글로벌 17만 원에 매수를 하셔서 지금 이제 매수가까지 내려온 건데요. 달바글로벌이 사실 얼마 전에 8월 달에 주가가 급락했던 게 2분기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죠. 사실 근데 그 실망감이 실적은 늘어났는데 자기네들끼리 기대를 한 거예요. 기대를 해놓고 물론 뭐 이 증권사들이 컨센서스를 제시를 하면서 거기에 부합하면 실적이 아무리 나빠도 부합하면 좋은 거고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부합하지 못하면 실망 매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게 눈높이라는 게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왜 눈높이 교육 하잖아요. 달바글로벌은 17만 원대 매수하신 거라면 저는 홀딩. 오히려 지금이 신규로 관심을 가져도 될 만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서 아래로는 15만 5천 원대 보시고요. 반등이 나오는 국면에서는 단기적 관점으로는 19만 원 보시고 조금 길게 보신다면 지난 고점 돌파까지 25만 원까지 보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쭉 봐드렸는데요. 이번 주에도 또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 종목들 한번 쭉 연결을 해볼 텐데요. 자, 혹시 전화 연결되어 있을까요? 자, 그러시면 전화 연결이 아직 안 되어 있는데요. 잠깐 기다리는 동안 제가 조선업종들, 지금 제가 이제 큰 종목들, 조선과 뷰티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사실 화장품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장품 중에서도 그냥 일반 화장품이 있지만 APR이라든지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는 또 이 스킨부스터, APR 같은 경우도 스킨부스터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고요. 또 하나 여기서 뷰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보톡스, 필러, 성형 뭐 등등이 있는데 파마리서치 같은 종목들이 연일 신고가를 보이면서 황제주로 가려고 하다가 지금 조금 조정을 받고 있죠. 클래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보톡스 시장 그리고 필러 시장, 그다음에 이제는 시술, 수술에서 자연스럽게 표 안 나게 관리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굉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스킨부스터라든지 필러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도 저도 사실은 이 사각 보톡스 정도는 맞거든요. 그런데 워낙 얼굴에 살집이 있어서 이런 눈가주름이나 이런 거는 아직은 안 맞는데 얼굴이 동그래서 사각 보톡스는 아직 맞아요. 그런데 보톡스나 필러 이런 쪽들은 요즘 남자분들도 계속 어때요?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필러 시장도 계속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중장기 관점으로 보시자라는 말씀 드리고요. 하나 더 첨언을 하자면 조선 기자재들입니다. 아까 조선과는 다르게 조선 기자재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오리엔탈 전공 같은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그동안 급등했던 일승, 동방성기 이런 종목들이 또 굉장히 급등세를 세진중공업도 마찬가지고 급등세를 보여주고 나서 최근 한 일주일 조금 넘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로봇을 보면요. 비단 예를 들어서 과거에만 해도 이 협동 로봇, 완성체 로봇,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로봇을 만드는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어때요? 처음 올랐었죠. 반도체도 마찬가지 소재, 부품, 장비가 있는데 전공정이 먼저 오르고 후공정이 나중에 오르고 소재는 처음부터 끝까지 투입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로봇들도 사실 그런 로봇에서 액추에이터나 감속기, 관절 로봇을 우리가 망가졌다고 바꾸진 않잖아요. 부품을 교체를 합니다. 자동차의 엔진 오일을 교체하는 것처럼. 그런데 조선도 마찬가지죠. 완성이 되고 나면 그 배에 중간중간에 필요한 어떤 기자재들을 계속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조선 기자재는 조선과 함께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다라고 보시고요. 최근에 조정이 있기는 하지만 거래량이 많지 않았다라고 보시고 자세한 얘기는 무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